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오늘은 내 인슐린 호르몬 언제까지 버틸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하나가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인슐린 호르몬도 다른 호르몬과 다를 바 없이 언젠가는 다 소진됩니다. 다만 그 시기를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슐린 호르몬을 잘 관리해서 나중에 수명을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인슐린 호르몬과 더불어 잘 지내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아주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일단 우리 구독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당뇨가 생기고요. 두 번째, 인슐린 호르몬은 우리 몸속에 어떤 세포 속에 혈당을 집어넣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인슐린 호르몬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면 세포에 노화가 오게 되겠죠. 더불어서 인슐린 호르몬이 너무 또 과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것 자체가 지방세포를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내고 염증 인자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기 때문에 인슐린 호르몬의 균형 잡힌 조절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을 하세요. 내 몸의 인슐린 호르몬 상태가 어떤지, 단순히 이제 우리 혈당 수치를 조금 이렇게 더 넘어서 더 많은 거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낱낱이 그것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인슐린 호르몬이 이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는 난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 번아웃, 소진되죠. 피로가 가다 보면 소진되는 거를 번아웃 증후군이 하는데,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분들한테 나타나는 현상들을 살펴보면, 먼저 인슐린 호르몬이 되게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막 일이 들어오는, 막 혈당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잘 처리하지 못하니까 힘들어합니다. 근데 힘들어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혈당이 들어오죠. 혈당이 상승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다 보면 인슐린 호르몬도 자기가 자구책을 취하기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항하기 시작하죠.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혈액 검사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인슐린을 잘 보살펴 주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시키면 인슐린이 아예 포기를 해버리거나 집을 나가버리죠. 인슐린 세포의 기능 상실, 인슐린 세포가 파괴되는 현상이 옵니다.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나타나는 우리 몸의 혈액의 지표를 살펴보고 다음 단계로 이전이 되지 않고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단기적 혈당 조절이지, 내가 지금 이제 음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요새 며칠 동안 혈당을 잘 조절했는지를 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공복 혈당이죠. 글루코스. 그래, 우리가 검사지에는 글루코스라고 되어 있고 공복 혈당인데, 공복 혈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공복 상태에서 재는 거죠. 이것은 우리 기본적으로 평소에 혈당의 대응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인슐린의 기본 능력을 보는 거죠. 공복 혈당이 100 이하일 때 정상이고 126이 넘어가면 당뇨가 의심된다. 그리고 100에서 125 사이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요즘에 또 이제 각광받는 이론 중에 하나가 식후 혈당인데요. 식후 혈당은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우리가 200이 넘어가면 당뇨라고 그러잖아요. 140이 넘어가면 당뇨 전 단계라고 하잖아요. 식사를 하고 났을 때 우리가 인슐린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잘 소화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슐린의 인기응변력, 인슐린의 대응 능력, 인슐린의 순발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요즘에는 인슐린의 품질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재실 때는 공복 혈당, 그 다음에 식후 혈당을 골고루 잘 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요즘에 굉장히 주의 있게, 우리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 이론이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는 당화된 혈색소, 우리 혈액 속에 적혈구 내에 있는 혈색소가 얼마나 당화가 됐는지, 당이 얼마나 묻어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게 그 지표고, 이거 자체는 지난 2, 3개월 동안에 평균적인 어떤 당뇨 조절 정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제 뭐 음식을 한번 잘못 먹었다고 해서 당화혈색소가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 3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당뇨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뇨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나타낼 때 보는 것이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가 우리가 6.5가 넘어가면 당뇨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항상 5.6에서부터 주의를 하자입니다. 5.6에서 6.5 사이가 되면 이때는 이미 당뇨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대로 정상적인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 5.6에서 6.5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5.6 이하도 내일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뇨가 이미 와 있는 사람도 6.5 이하로 조절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저희 땅에 오지 않도록 가능하면 6.0 이하로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당뇨가 아니신 분들은 당화혈색소가 절대로 5.6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를 하시고, 당뇨이신 분들은 6.5 이하로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나중에 당뇨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비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슐린이 나 힘들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는 어떤 지표, 그 인슐린 저항성인데, 그 인슐린 저항성 나타내는 지수가 바로 호마라고 합니다. HOMA. HOMA의 어떤 분자에 있는 건 무엇이죠? 공복 인슐린 곱하기 공복 혈당을 400으로 나눈 건데요. 자, 혈당이 높으면 당연히 이제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슐린 저항성 상태라는 건 뭐냐면, 인슐린이 그동안 되게 과로하거나 인슐린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줬어. 인슐린의 어떤 기능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공복 인슐린도 올라가죠. 옛날에는 인슐린 1개로 될 것을 지금은 2개, 3개, 4개로 해도 그 1개 하던 일보다 제대로 잘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슐린도 많아지고, 인슐린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 상태인데요. 인슐린 저항성 지표 HOMA에 대해서는 낮으면 낮을수록 그러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5에서 2.0이 넘어갔을 때는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 지수가 성향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 성향이 있을 테니까 이때부터 주의를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타입은 처음에는 가행형이겠죠. 인슐린 저항성 지표가 높습니다. 따라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어서 이거를 조절하려고 하는데, 가행형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인슐린 저항성은 높지만 인슐린 분비능, 인슐린 시크리션, 분비능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인슐린 자체가 이미 소진이 되고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가 상당히 파괴되었기 때문에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인슐린의 빈곤 상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리가 정상적인 세포 이때는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잘 만들어내지만, 인슐린이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 잘못된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많이 만들어지다 보면 췌장의 베타세포 자체가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파괴되고 소실되는 인슐린 세포의 파괴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아까 인슐린 저항성의 빈곤증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제 이때는 해결책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지 않게끔 미리미리 방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인슐린이 하는 말, 인슐린의 관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고는 꽉 찼는데 계속 물건이 들어오니 어찌할 줄을 모르겠어요. 밤에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오고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 너무 지치고 화가 마구 나요. 이때 인슐린이 화가 마구 나다 보면 인슐린이 염증을 일으킨다는 거죠. 염증 인자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막 우겨 넣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이제 인슐린이 이제 서서히 이제 자기가 자괴감이 들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러다 그만두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그때 인슐린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능 상실,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 베타세포의 파괴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슐린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온 당을 충실하게 넣어주는 가장 충직한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꾼을 미리미리 돌보지 않고 일꾼의 최적의 어떤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일꾼은 결국에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타세포 기능이 상실되어서 인슐린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슐린을 만드는 데 과정이 있거든요. 프로인슐린이 인슐린과 C펩타이드로 만들어지니까 인슐린이 없어지면서 인슐린을 쟀을 때 인슐린도 숫자 떨어지고, 그 다음에 C펩타이드, 그 전구물질이, 그리고 우리 혈액 검사에서는 C펩티드를 많이 검사합니다. C펩티드가 떨어져 있거나 기준치보다 낮으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구나, 굉장히 심각해지겠구나, 그거를 미리 아시고 그때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욱더 혈당 조절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혈당이 몸속에 많이 들어오지만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온 인슐린이 이것을 세포 속으로 넣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저혈당이 오고. 그래서 고혈당과 저혈당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조절이 아예 안 되다 보면 고혈당 혼수, 저혈당 혼수까지도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힘든 인슐린을 잘 돌봐주게 되겠죠.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방법들을 보시면, 먼저 우리 인슐린이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면 인슐린의 창고, 인슐린이 짐을 이렇게 창고에 잘 넣을 수 있도록 창고를 널찍하게 만들어 주면서도 잘 정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우리 인슐린이 세포로 넣을 때 그 순서가 있잖아요. 간, 근육, 지방세포. 그래서 인슐린 마음껏 이제 간과 근육과 지방세포에 넣을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는 게, 간의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통해서 근육량을 풍부하게 유지해 주는 게 필요하고, 지방세포를 잘 비워줘가지고 적정 체중을 잘 유지하면서 체지방률을 잘 유지해서 지방세포가 충분히, 그러니까 인슐린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도록 어떤 정비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또 우리 인슐린 굉장히 싫어하고 당황해하는 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짐을 맡기는 거, 많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식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배는 항상 약간 출출하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빠른 속도를 하면 인슐린이 당황하겠죠. 천천히 꼭꼭 씹으면서 식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갑자기 먹으면 혈당 지수가 확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이 굉장히 힘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혈당 지수 음식을 먹는 게 필요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간, 근육, 그 다음에 지방세포와 같은 인슐린 창고에 인슐린이 짐을 집어넣으려면 그 창고를 지키고 있는 창고지기하고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창고지기가 너 못 받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창고지기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 수용체입니다. 우리가 당이 이제 혈액 속에 나타나면 인슐린하고 인슐린 수용체가 가서 당을 물어와가지고, 이게 인슐린 수용체가 세포에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이 열리면 우리 인슐린이 그 안에다가 우리 당을 집어넣어서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거든요. 인슐린 수용체와의 어떤 콜라보, 인슐린 수용체와의 협력관계,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기분 좋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두 가지 핵심적인 미네랄이 있습니다. 바로 마그네슘과 크롬입니다. 마그네슘, 시금치, 견과류, 바나나에 풍부하고요. 크롬, 완두콩, 아몬드, 파래김, 바지락, 돼지고기, 계란 노른자에 풍부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 이런 음식들을 잘 배치해서 식단을 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 인슐린 호르몬은 굉장히 예민한 호르몬이고, 그렇지만 우리 몸을 위해서 굉장히 충실하게 일하는 충직한 일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당뇨를 조절하는, 당뇨가 조절되는 어떤 혈액 지표들을 잘 파악해서 우리 인슐린이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일할 수 있게 미리미리 주의를 기울여진다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